어릴 때도 주로 이제 야구라고 하면은 좀 접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네. 우리 총장님 어릴 때는 야구란 스포츠가 우리나라에는 글쎄 어땠을까요? 아, 그때는 거의 없었고요. 예. 저는 잘 모르던 시절이고 이제 저는 서울에서 자랐고 했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는 공부를 좀 주로 했고요. 예, 야구도 좀 몸이 약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작을 했고요. 아, 네. 그래서 운동을 해서 얻은 거라고는 건강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찌 그 건강을 위해서 운동했던 운동이 천직이 돼가지고 그 현역 생활도 프로까지 아주 잘 마쳤고 아주 큰 은혜를 입었죠, 제가요. 예. 그러면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야구를 시작하셔서 네. 선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언제부터 하게 되셨나요? 그때 하면서 사실 엘리트 선수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냥 팀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을 하면서 그렇게 꿈을 키우게 됐고 현역 그 엘리트 선수를 하면서 보통 국가대표가 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프로가 생겼고 그래서 프로 선수 생활도 12년을 했으니까 그렇게 그 적은 연수를 한 것은 아닙니다. 몇 년 전까지 불과 프로야구 선수들의 평균 그 선수 수명이 7.3년인가 밖에 되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짧았어요. 이렇게 그 유명 선수들이 뭐 10년, 20년 하니까 다 그렇게 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평균적으로 나눠보면 그렇게 오래 못 하는데 그래도 저는 한 12년을 한 것을 보면 그나마 그 지도자들이 많이 잘 봐준 것 같습니다. 실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이었는데 네. 많이 부족했습니다. 네. 우리 윤성원 씨도 이제 야구를 많이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물어보실 것 같은데 차근차근 어린 시절 얘기로 출발해봤습니다만은 프로야구 출범이 이제 1982년 원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40년을 향해 가고 있는 시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이제 고교야구, 아마야구가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인기였습니다. 그 중심에 이제 1980년대 초 설린상고 시절에 거의 뭐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투수가 타자를 겸하는 경우는 뭐 그 당시에 종종 있었는데 근데 또 투수가 발이 이렇게 또 빠르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야구 천재라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예. 그 초등학교 때부터 던지고 치고 뛰고 다 했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도 던지고 치고 뛰고 다 했습니다. 그 뭐 보통 그 요즘은 이제 고등학교도 지명 대타가 있기 때문에 투수들은 타격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시에는 그 타격을 다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명 타자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 타격도 했었죠. 고려대학에서요. 그래서 타격과 투수 또 투수를 안 할 때 또 외야수로 또 출전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사실 그 한 우물만 파야 되는데 그 양쪽을 다 하는 것을 프로까지 가서 하다가 망한 케이스가 접니다. 그래서 뭘 하더라도 한쪽으로 계속 가야지. 사실 국내도 마찬가지고 미국 메이저리그도 오타니 선수가 이제 투수 타자 양수 겹장하다가 지금 이제 하나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후배들도 투수 타자 한쪽 빨리 선택을 해서 했으면 하는 이제 그 바람이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은 저희가 뭐 이제 프로야구가 오래됐고 메이저리그 중계한 지도 오래됐기 때문에 선진 야구에 대한 이해도 뭐 투구수라는 것도 이제 관리 좀 해주는 시기가 됐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다 잘하면은 다 기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양의지 선수가 올해 기록을 세운 게 이제 30홈런에 100타점 포수로서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포수도 투수 못지않게 이제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던지고 치고 또 뛰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런 피로도 때문에 굉장히 경기 나가시면은 힘들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 제가 당시 그 투타를 같이 할 때는 오비베어스 1986년도 입단해서 한 3년 정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을 해보면. 근데 그렇다고 연봉을 2배로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당시 김성근, 제 존경하는 김성근 감독님께서 이제 감독을 하셨는데 그때 그 재능을 좀 그 아깝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투수 안 할 때는 타격도 하게 되고 또 타격 안 할 때는 투수를 하게 되고 이제 그랬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전문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또 선수들도 많이 이제 그 입단을 하고 선수 양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그래서 아무튼 그때 그 뭐든 소홀히 할 수 없어서 꾸준하게 노력했던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들었죠. 그래서 하나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이제 그런데 20대 어린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도 이것저것 다 하고 또 욕심은 또 많아서
또 시키는 대로 또 하던 또 시절이었으니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네, 고교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다면요? 저는 사실 이제 이 질문을 드리려고 하면서 제 머릿속에 하나 경기가 떠오르긴 했거든요. 네. 제가 생각하는 것과 맞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첫 번째는 79년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당시 그 부산상고하고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부산상고하고 대통령 결승전을 했는데 부산상고는 그 윤학길 당시 랭킹 1위였던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팀을 우리가 15대 1로 대파를 하면서 우승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1학년이 MVP를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정말 전국의 이름을 알리는 첫 신호탄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기억이 참 오랫동안 남고 두 번째는 이제 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81년도 8월 26일 날 봉황대기 결승에서 홈에 들어오다가 이제 다리를 이렇게 접질리면서 부상당하셨죠. 부상당했던 기억이 났고 하나 더 또 추가하자면은 82년도 세계 선수권 대회 일본을 이기고 우리가 잠실 야구장에서 세계 선수권 대회 우승할 때 그 김재박 선배의 개구리 번트, 한대하 감독의 3점 홈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전승을 하면서 그 우리 국민들한테 희망을 줬던 그런 그 경기가 참 많이 기억이 남습니다. 81년도에 이제 안타까운 부상 얘기를 직접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준우승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저기서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인기가 좋다 보니까 부상 이후에 우승한 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병원 앞에 이렇게 여고생들이 걱정이 돼서 진을 치고 방송국이 부상당한 선수를 인터뷰를 하러 가고 이제 고교 선수인데 이게 사실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날 그 6시 경기였기 때문에 그 경기가 끝나고 당시 한국병원이었는데 정동에 그 중계차가 와서 9시 뉴스에 이렇게 라이브로 중계됐던 그런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었고요. 근데 그때는 그 이렇다 할 문화 콘텐츠가 없었기 때문에 그 경기가 전국에 다 생중계됐고 그 다음에 프로야구가 없었기 때문에 고교야구가 최고로 인기를 그 전성기를 구가할 때였기 때문에 그 부상이 어떻게 동정 어린 그런 것 때문에 더 좀 그 팬들이 많이 와서 격려를 해주셨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